핫핑크 춘혜 언니, 단호박 킴쌤의 파고 파고 두더지. 두 여자의 더 재미있는 지식 토크. 네, 파고 팔수록 더 재미있고 더 흥미가 가는 시간입니다. 음악 네. 치료에 대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음악 치료사 김경숙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음악 치료에 대해서 조금 한꺼풀이 이렇게 벗겨진 느낌이에요. 네, 근데 이제 더 궁금한 게 막 점점 많이 생기거든요. 음악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이런 네. 게 좀 궁금해요. 네. 그 이제 계획을 갖고 목적을 갖고 이제 딱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누구나한테 다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마음의 병이 있거나 뭐 몸의 병이 있거나 이런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건지.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누구나 다 일단은 누구나 다 받으실 수 있고 또 받을 필요가 있고요. 네. 이게 예전에는 음악 치료의 주 대상군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 혹은 노인분들, 특히 노인분 중에서도 이제 치매 어르신분들, 치매 네, 어르신도요. 그다음에 이제 정신과 네. 병원에 네. 입원하시거나 이제 외래 다니시거나 하시는 네. 그런 분들이 주 대상이었어요. 근데 요새는 너무 뭐랄까요, 이상 심리 혹은 어려움, 스트레스 이런 거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이렇게 딱 범주를 나눠 놓기보다는 그냥 내가 뭔가 도움이 좀 필요하다. 네. 혹은 내가 이렇게 더 나빠지기 전에 뭔가 예방 차원에서라도 좀 치료를 개입을 받아야겠다라는 분들이 늘어나셔서 사실은 어느 누구나 다 음악 치료의 대상군이 되세요. 네. 근데 음악 치료를 그러면은 어디 뭐 가서 어떻게 그게 뭐 궁금해. 요청을 어떻게 네. 해야 되나? 병원에 음악 치료 병원이 있질 않잖아요. 네. 그럼 병원하고도 연계돼 있으신가요? 네, 병원에서 근무하는 음악 치료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통 발달센터나 아니면 심리센터 해서 개인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 든 생각이 이제 치매 어르신분들이 요즘에는 요양원이라든가 네. 뭐 데이케어 센터라든가 네. 이제 이런 그쵸. 데서 그럼 프로그램으로도 네. 이제 음악 시간이 들어가나요? 가죠. 네. 그리고 또 뭐 그런 정신과나 이런 그쵸. 데도 연계가 돼 있고. 네, 저희가 폐쇄병동도 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낮병동이라 그래서 낮에만 오시는 분들도 대상으로도 하시기도 하고. 네. 그러면 개인이 치료를 해요? 아니면 이렇게 개별로도 그룹으로 하고 치료를 해요? 그룹으로도 하고. 네. 개인으로 하는 경우하고 또 그룹으로 하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나요? 이제 개인으로 하게 되면은 정말 그분의 딱 필요에 맞춰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1대1로요? 네, 1대1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룹으로 하는 경우는 이제 비슷한 증상이나 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다른 분들하고 자꾸 교류가 많아야 하는 그런 대상인 경우는 또 우리가 그룹으로 하기도 하죠. 그러면은 노래 수업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뭐 합창이나 이제 이런 것도 네. 하기도 그러니까 하고 저희가 이런 악기도 노래 하기도 활동도 하고 악기 연주도 하고 다 하는데 이제 노래 수업은 노래를 잘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보통 노래 노래 교실은 수업이고, 그렇죠. 네. 이제 음악 치료에서는 노래를 부르던 뭐 노래를 작곡을 하던 목적은 음악 외적인 목적이에요. 사회성을 좋게 한다랄지 인지 기능을 좋게 한다랄지 그러니까 음악을 배우는 게 아니라 네. 음악을 수단으로 그렇죠. 해서 다른 음악 외적인 그런 신체적인, 정신적인, 심리적인 부분들을 더 보완을 해주는 이제 그런 게 음악 치료인 거죠. 네. 그러면은 이 뭐랄까 뭐 이렇게 우리 알코올 중독자 네. 우리 이제 한번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도 얘기했었는데 네. 그런 분들도 음악 치료 같은 거 해요. 해요? 네. 그러면 중독이 이렇게 벗어나져요? 그러니까 중독이 벗어나도록 저희가 이제 하죠. 하고 중독 환자분들 같은 뭐 알코올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도박 중독 최근에 이제 저희는 네네. 학생들하고 도박 중독을 했어요? 치료를? 하는데 사실은 음악 치료를 받아서 중독이 딱 끊어진다. 그러면 뭐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제가 좋겠어요. 뭐 저도 네, 하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들의 의지잖아요. 이걸 내가 정말 음. 끊어야겠다라는 거.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인지적인 부분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의지를 갖게 네, 하는 할 수 있도록 그거를 도와주는군요.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 가족분들도 굉장히 힘들죠. 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대상으로도 같이 음악 치료를 해서
그러니까 중독을 끊는 게 혼자서는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제가 예전에 알코올 중독하시는 분들하고 음악 치료를 하면서 자 우리 이제 입원을 하고 계셨던 분들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치료를 받고 해서 나가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한번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했는데 뭐 다른 분들은 뭐 가족들하고 어디 뭐 놀러 갈까 뭐 하는데 한 분이 희망하면 호프 아닙니까? 호프하면 호프집이죠. 호프집에 가서 네 한잔 해야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뭐 도돌이표로 제자리로 온 듯한 그런 느낌.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딱 그런 분들이 퇴원해 하셨을 때 주변에서도 같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친구분들이 야 너 퇴원했으니까 한잔 하러 가자 막. 네,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 어느 한 순간에 도박도 그렇고 알코올도 그렇고 네. 한 번 다시 이렇게 발을 딛는 순간에 그냥 팍 빠질 수 네. 있다라는 그래서 얘기를 그냥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그러니까 중독 당사자분들한테는 이제 저희가 인지적으로 왜곡되어진 사고, 우리가 한 방에 들 수 있어, 아니면 술을 마시면 나의 뭐 이런 고통이나 스트레스가 없어질 수 있어, 아니다. 네, 그런 이제 왜곡된 사고, 그다음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인지적인 강화 뭐 이런 쪽으로 주로 많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가족분들한테는 정말 지치고 힘들고 떠나고 싶은, 그렇지만 이분들을 이해하고 뭔가 그러니까 이분들 상처도 치유하면서 지지적인 환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중독과 관련해서는 예방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맞아. 대상으로도 예방. 네. 근데 교육으로 예방 교육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이제 뭐 담배 금연 교육 또 술도 이제 네, 그런 교육 네. 하는데 음악으로 예방 교육하는 거는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예방 교육이 지금 주로 그냥 이론적인 교육들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쵸. 저희가 그 이론을 이런 음악으로 해서 리듬 활동을 한다랄지, 아니면은 뭐 노래 부르기, 노래 만들기 이런 활동을 하면 훨씬 그냥 이론적으로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각인도 훨씬 잘 그러니까 되고. 좌뇌 우뇌를 한꺼번에 그쵸, 네. 쓰게 하는 쓰면서, 거네요. 네.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까지 그래 맞아 난 할 수 있어, 아니면은 이건 나쁜 거야, 이런 것들을 같이 더 이렇게 배가시킬 수 있어서 그래요. 네 훨씬 그 교육 자체도 그러니까 집중하는 교육 거를 효과가 굉장히 네. 높아진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딴 거보다도 내가 뭔가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이런 음악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내가 내 스트레스를 사회가 허용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풀 수 있구나라는 거를 어려서부터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진짜 저는 그 흡연에 대한 교육은 금연 교육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작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 금연 교육이 아니라 흡연을 하지 말라는 그런 그러니까 끊는 게 아니라 시작을 안 하게 하는 그 교육을 지금 저는 그건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그 연예인들 마약 이런 거 얘기하면서 흡연자들은 비난할 자격이 없다. 네, 제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담배도 못 끊으면서 뭐 마약한서 마약 못 끊는 사람들 비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마약 한다든가 또 이제 흔하게 그런 흡연 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음악으로 그 치료가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좀 신기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도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예전에 금연 학교 같은데 네. 거기도 이제 음악 치료가 들어가서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데 저 놀랐던 거는 이제 저희가 설문 조사를 했는데 제일 그 담배를 초기에 피웠던 게 처음 언제냐. 피웠냐? 네. 네. 그때 대상들이 고등학교 아이들이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도 있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담배를 그거 피운 아이가. 누가 권했대요? 그냥 동네 호기심에? 형들, 동네 형들. 아니면 아빠나 누가 피는 게 멋있어 보여서. 그러니까 이제 그 아빠가 담배를 피면 노출이 되는 거죠. 그 호기심을 네. 또 맞아요. 채울 수 네. 있는 호기심이 강한 아이들이 또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일수록 더 음악 치료 효과도 높나요? 호기심이 강한 그쵸. 사람들일수록. 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런 다양한 악기를 가져가서 하는데 네. 그 성향에 따라서 이거를 이 악기도 해보고 저 악기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또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뒤로 이렇게 해서 몰라요, 못해요, 뭐 똑같은 악기를 2개 주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정신과 가도 마찬가지예요. 2개 그래요? 똑같은 걸 주고 하나 고르세요 해도 못 고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호기심이 많으면 정말 이런 거 저런 거 해보고 뭔가 그런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훨씬 더 쏙쏙 자기 걸로 잘 만들죠. 네.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가 치료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의욕이 너무 없어서 그렇다잖아요. 네. 음악 치료도 우울증 환자가 제일 어려운가요? 그렇게 반대로 이제 호기심이 많으면 어쨌든 적극적인데 우울증은 다 이제 너무 가라앉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동질성의 원리 해서 음악하고 그분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같은 상태로 간 다음에 점점 변화시키는, 그래서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걸릴 수도 있는데 또 어떤 경우는 정말 또 단시간 안에 좋아지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저희가 음악 치료가 이런 대상한테도 적용이 되고 저런 환자한테도 적용이 되지만, 이렇게 우울증이시거나 뭐 어떤 그런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신 혹은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꼭 약물을 같이 드시는 거를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약 드셨어요? 약물 하면서 그럼요. 같이 네. 이거를 해야지 네. 효과가 더 이거 나온다. 하나만으로. 네, 그거는 이건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을 꼭 드시고 오늘 뭐 이렇게 해서 좀 좋아진 것 같아서 병원 안 가는데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 네, 그거는 뭐 반드시 저희가 지켜야 하는 약속이죠. 그 치매 그 환자분들도 음악 치료하신다 했는데 네. 그것도 저는 이제 조금 약간 눈으로 보지 않고는 약간 상상이 조금 안 되는 네, 거예요. 네. 이게 될까? 네. 그리고 이게 또 그룹으로 하면 네. 이게 될까? 이런 그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네. 치매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최근 기억부터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본인이 음악으로 즐겼던 그런 기억이 음악을 들으면 그 기억까지 같이 연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치매이신데도 뭐 그 70년대 네. 이런 남진 나훈아 이런 노래 들려드리면 그때 뭐 저 노래 알지 뭐 이렇게 해서 그 기억이 살아나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치매는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완치의 약이 그쵸.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속도를 늦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잔존 기억을 음악을 활용을 해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네. 특히 이제 치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기억을 많이 잃어가고 그럼요. 과거 네. 기억은 그래도 많이 남아 있는 네. 그런 경우가 많기 네. 때문에 네. 그 잔존 기억을 통해서 조금 그쵸. 더 늦추는 방법. 늦추고 그분의 어쨌든 삶의 존엄성인 거잖아요. 맞아요. 정말 자꾸 기억을 잃어버린다고 우리가 아유 이렇게가 아니라 그나마 남아 있는 잔존 기능들을 잘 활용을 해서 살아 계시는 동안에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선생님이 직접 치료해 보면서 가장 뭐 어려웠던 그런 쪽은 어떤 것을 할 때가 제일 어려우셨어요? 일단은 오히려 그런 장애가 딱 눈에 보이는 장애가 있거나 정말 뭐 이렇게 중독이라는 진단을 받았거나 뭐 우울증 이런 분들은 이제 약을 같이 쓰시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런 게 아닌 정말 심리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 또 트라우마가 있으신 네. 분들, 트라우마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소방관 분들이나 경찰관 분들한테도 하는데 그분들의 트라우마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정도인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뭐 음악 치료해 갖고 그분들 트라우마를 없앤다?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잘 견뎌준 본인에 대해서 또 위로 본인 스스로도 하시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이런 지지막 서포트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도 인식을 하셔서 이제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저희가 주로 그런 분들 트라우마나 어떤 스트레스에 관련돼서는 그거를 넘을 수 있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역치를 조금씩 높여드리는 그런 예를 들면 방향인 어떤 거죠. 식으로 높여가요? 아까 얘기한 뭐 노래 가사를 통해서 저희가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 가치, 자긍심 같은 거, 이런 연주 활동이나 연주 활동을 통해서 내가 이거 할 수 있구나 수 이렇게. 있고, 네. 그리고 어쨌든 동료하고 합주 이런 거 하면서 본인이 독주하면 옆에서 이렇게 반주로 쫙 이렇게 좀 성취감을 느끼게 해준다랄지. 네. 그러면 김경숙 교수님이 직접 그런 거를 이렇게 진행한 뭐 그 영상도 있으세요? 혹시나? 아니요, 영상들이 있는데 있으면은 좀 개인 개인의 정보 프라이버시구나.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러면은 아까 이제 이렇게 심각한 경우에도 음악 치료 등 당연히 필요한데 네. 일반인들도 이제 필요하다. 그리고 저도 지금 막 얘기 들으면서 저도 막 받고 싶은 그런 네, 마음이 왜냐하면 들어요. 우리 단호박 쌤이 요즘에 네, 일이 네. 많아요. 네. 남편이 막 갑자기 아프고 막 이래서
네, 저도 네. 또 남편이 아프고 네. 이럴 때는 우리 아내들은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저는 되나요? 궁금한 게 이런 기관들과 이제 연계가 돼 있어서 음악 치료 선생님들이 가시면 이제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네, 일인데 네. 우리 일반인들이 원하면 네. 어디로 어떻게 가서 이거를 네. 신청해야 돼요? 그런 그 개인 센터나 이런 데 가서 하셔도 아. 되고요. 상담센터 그런 데가 네, 있어요? 네, 어. 그렇고 저희도 이제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네. 저도 이제 일반인들 대상으로 음악 심리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인들의 관심도 많이 높아졌어요? 네. 그리고 네. 예전에는 뭐 상담을 받거나 막 이러면 쟤 아파? 뭐 정신이 지금 정상이 아니야? 뭐 이러는데 지금은 특히 이제 젊은 분들도 그렇고 뭔가 상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셨어요. 그리고 이제 TV에서도 그런 또 유명하신 분들이 나와서 자꾸 방송도 하시고 해서 내가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뭔가 정신적으로 좀 힘들면 가야겠구나라는 인식을 많이 하세요. 맞아요. 네. 신경정신건강의학과 이렇게 이름도 네. 그런 식으로 바뀌어서 네.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 의사를 찾아가듯이 음악치료 선생님들도 저희가 찾아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 아니 저는 예전에 우리 아이들 이렇게 성교육 같은 거 할 네, 때 그룹을 지으면 출장으로 오셔가지고도 해주셨거든요. 네, 네. 근데 음악 치료 선생님들도 그렇게 우리가 네, 그룹을 프리랜서로도 만들면 네. 오셔가지고도 하죠. 해주세요. 네. 장애아동 같은 경우도 이제 홈티라 그래서 네. 저희가 그 아동 집으로 가서도 방문 치료도 하세요. 네, 좀 네. 조직을 몇 명 이상부터 뭐 오시나요? 그거는 정해진 개인에 거는 따라 없어요. 또 네, 선생님들에 개인에 따라서 또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치료사 선생님들보다는 네. 대상군의 특성에 따라서.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조금 더 소그룹이 적절한 특성을 그런- 갖고 있는지, 치료가. 네, 개별이 좋을지, 아니면 뭐 대그룹이어도 상관이 없는 건지 이제 그러니까 목적에 그런 따라서 이제 다르죠. 사전 그 상담이 먼저 조금 필요하겠네요. 그쵸? 네. 그렇게 상담 받을 수 있는 그 창구, 연락처 네. 이런 거를 조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우, 너무 네. 저도 좋죠. 네. 네. 진짜 그 트라우마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저기 요즘에 문제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근데 사건 제가- 사고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반인들 대상으로 음악 심리 치료를 하다 보면 트라우마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그런 사건 사고 현장에 있는 분들 있었던 분들 혹시 주변에 또 그런 거를 겪었던 분들도 큰 트라우마인데 결국은 저희가 심리 치료를 하다 보면 어렸을 때 본인은 그걸 트라우마라고 몰랐는데 하다 보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느 날 자기가 눈 떠 봤는데 엄마 아빠가 없어졌다. 네, 그거는 근데 금방 돌아왔다 하면 이제 그거는 해소가 되는데 그리고서는 뭐 몇 년 동안 있었다. 나는 할머니한테 맡겨졌다. 아. 혹은 뭐 했는데 엄마는 없어졌고 아빠만 돌아왔다. 이런 게 다 사실은 본인하고의 굉장히 아기 때 트라우마거든요. 나도 해보고 싶어. 나도 할머니한테 네. 맡겨줬어. 얼마 동안요? 한 5년? 뭐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들이 물론 정성을 다해서 다 키워주시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원초적으로 맺어져야 하는 애착 관계에서 뭔가 박탈감을 한 번은 경험을 했던 거기 때문에 아기 때 이제 그런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죠. 그 몇 살 때였어요? 3살 때부터 어. 8살 때까지. 네. 그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조금 더 심층적인 네. 저하고 네. 아니 약간만 맛만 근데 이제 보여주신다면. 그런 경우에는 그 지금 일상생활 하시는 거에 큰 문제가 없잖아요. 저렇게 아니 있을 수도 있죠. 있죠. 네. 아니 그리고 이제 네.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커서 이제 어릴 때는 이제 모르고 모르다가. 할머니를 너무 좋아하게 됐고 이제 나중에 커서까지도 그 할머니하고 네. 정이 굉장히 깊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성장을 해서 뒤돌아 보니까 이제 엄마하고 아빠가 할머니하고 모시고 사시다가 이제 분가를 하면서 할머니 혼자 계시니까 나를 이제 이렇게 대신 이제 할머니한테 두고 이제 그쵸. 가신 네.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내가 이게 인질이었나 네. 내가 뭔가 이렇게 이용당한 것 같은 그런 그런 느낌 같은 것도 받으면서 네. 순수한 할머니의 사랑을 약간 의심하게 됐고 뭐 이런 과정들도 맞아요. 있고 네. 엄마랑 친해지는 데 있어서도 지금은 이제 엄마랑 너무나 친하지만 엄마랑 친해지는 데 있어서 힘들었던 그런 과정들도 있어요. 있죠. 사춘기를 있죠. 겪고 그럼요. 이러면서 네. 그러면은 네. 요럴 때는 이제 뭐 분리불안 같은 게 약간 깔려 있을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분리불안보다는 이제 무조건 불안인 거예요. 혹시 정말 내가 불안. 다시
버려질까? 혹은 누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떠날까? 남아 있는 그렇죠. 그 네. 밑바닥.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가 잘 성장을 하면 얘도 그냥 얌전히 잘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일을 딱 만나면 네. 얘가 나타날 수 작동을 있죠. 하면서 네. 뭔가 왜곡되게 이제 상황을 그렇죠. 받아들이거나 해서 내가 더 힘들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제 살면서 내가 나를 잘 모른다고 생각이 될 때가 그쵸.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이제 급작스러운 상황을 당했을 때 나도 내가 왜 그렇게 맞아. 행동했는지 모르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이 음악 치료를 받으면 굉장히 또 뭔가 이 당황스러움이라든가 뭐 또 내가 뭐 힘듦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저희가 수가 이제 있겠어요. 즉흥 연주라는 거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악기도 마음대로 선택해서 피아노도 있고 뭐 다양한 악기 그래서 이제 뭐 정해진 악보나 이런 거 없이 그때의 그 감정 네 한번 이걸로 연주를 해보실까요? 해서 연주를 하면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기억이 떠오르거나 어떤 냄새가 생각이 나거나 그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스스로 답들을 찾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극복해 가는 네. 거네요. 그리고 또 제 또 주변에 이게 지금 갱년기를 맞이한 여성들이 굉장히 네, 저를 네, 비롯해서 맞아요.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게 호르몬이 또 뭔지 그럼요. 이게 네. 정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육체적인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약간 뭐 불안감, 뭐 우울감, 있죠. 네. 또 뭔가 진짜 이렇게 혼자 좀 가족들 사이에서도 좀 네, 느낌. 그런 맞아. 외로운 느낌, 뭐 실제 또 막 화도 갑자기 나다가 네, 조절이 안 네, 돼요. 네, 네. 더웠다가 또 네, 추웠다가. 추웠다가. 네. 그게 뭔가 이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네. 그때도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음악 좋죠. 같은 것들을 네. 하면서 근데 서로 이제 서로,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렇죠. 네, 이건 그러면서 거죠. 또 이게 가장 나도 해보고 싶은 게 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에서 희망을 맞아요. 얻었어요. 잘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음악이 수단이 되는 네. 거라는 점에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질 때 이렇게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데가 많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좋죠. 정말 많았으면 네.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지금 법적으로 아직까지는 음악 치료사들이 이제 민간 자격이기 때문에 뭔가 법적으로 이런 제도화하는 그러게요. 데 많이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그 있습니다. 진짜 지금 네. 한국 음악 치료 협회 회장이시니까 학회요. 학회. 네. 학회 협회라고 그러니까 네. 네. 여러 가지 공부하시면서 네. 그러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하셔야겠네요. 네. 하여튼 음악 치료사가 되고 싶으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네, 그거는 네. 다음 시간으로. 그러니까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음악 치료사에 네. 대해서 네. 여쭤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네. 음악 치료사로 갈 수 있는지까지 네. 놓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네. 다음 회차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음악 치료사 김경숙 네,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